경우의 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뭐 이런 것들, 순열과 조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경우의 수인데요. 경우의 수는 뭐 시행을 할 때 나오는 결과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단순히 말해갖고 그냥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현이와 기재가 1에서 3, 3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할 때는 용이 있고 기가 있죠. 용 1, 그 다음에 기 1, 용 1, 기 2, 용 1, 기 3, 그 다음에 2, 1, 2, 2, 3 또는 3, 1, 3, 2, 3, 3 이런 식으로 이것이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겠죠. 경우의 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이 기본적인 성질은 뭐냐면,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분류의 개념을 사용하고요. 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 하나의 사건에서 경우의 수의 숫자를 하나씩 적은 다음에 그것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푼 방법은 이 분류를 통한 합의 법칙으로 풀게 된 거예요. 용현이가 1을 선택하는 경우, 용현이가 2를 선택하는 경우, 용현이가 3을 선택하는 경우에서 제가 선택할 경우의 수를 또 나눈 뒤에 각각들을 하나의 경우의 수로 봐서 3개씩 더해준 거죠. 그래서 9개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분류에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일단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빠짐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복은 예를 들어서 11을 여기서 샜는데 여기 마지막에 또 11이 오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중복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 반 학생 수를 구하시오. 20명이에요. 안경 착용 여부. 이거는 안경을 낀다 안 낀다로만 구분되지 안경을 끼면서 안 낀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경을 끼는 학생이 10명, 10명이라고 치면은 올바른 분류의 예시가 되겠죠. 남녀도 10명, 10명 이런 식으로 남녀가 나왔다고 했을 때 남자이면서 여자 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런 성별은 없기 때문에 20명 맞는 제대로 된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뭐 고양시, 파주시 이렇게 할 수 파주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 9명 나오고 여기가 10명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머지 1명은 운정시에서 왔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주소지에 따라 다 다르다. 키 이상 이하 같은 경우 중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빠짐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중복이 생길 수 있어요. 키 160 이상, 160 이하라고 하면 160에 있는 사람들은 2번이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분류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1이 나오는 경우 1, 2가 나오는 경우 2, 3이 나오는 경우 3, 6이 나오는 경우 6 해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한 가지 수로 본 다음에 다 더해주시면 6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둘 다 혼용은 아니고 따로따로 다른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둘 다 어떻게든 사용이 가능하고요.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경우를 쓰거든요. 이거를 먼저 합의 법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합의 법칙에 따라서는 이제 분류를 통한 이 저거를 해야죠. 합의 법칙을 사용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국도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 그러면 국도 고속도로 두 가지 있죠. 그다음에 KTX를 타는 경우, KTX 국도, KTX 고속도로 이것도 두 가지 있죠.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국도, 고속도로 두 가지 있죠. 세 가지를 더해서 6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합의 법칙을 풀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곱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곱의 법칙의 경우 하나의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서로 곱하면 된다고 했었죠.
하나의 경우의 수에서 하나의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얘는 세 가지가 존재하죠. 여기서 자리 하나를 뚫어주고, 그래서 대전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두 가지가 존재하니까 자리 하나 뚫어주고 2 적고 얘네들을 곱하면 6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곱의 법칙의 원리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경우에서 이거는 웅영편인데 서울 대전의 이동은 KTX로 한정한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은 제외를 하고 KTX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합의 법칙을 사용한다면 여기서의 분류 기준은 무조건 KTX를 일단 탄다. 그 다음에 KTX 국도, KTX 고속도로 딱 두 가지가 나온다.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하나의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KTX를 탄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1 써주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2가 나온다. 그래서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분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합의 법칙으로 일단 풀어볼게요. 합의 법칙을 통한다면 동전이 앞이 나온다, 뒤가 나온다 이게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분류 기준은 동전이 앞이 나왔을 때 이때 주사위 1, 2, 3, 4, 5, 6 6가지, 동전이 뒤가 나왔을 때 1, 2, 3, 4, 5, 6 6가지, 두 개를 더하자 12가지. 그런데 동전 한 개를 던진다, 앞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2를 써주고 주사위를 던진다, 1, 2, 3, 4, 5, 6 6가지의 경우가 있으니까 6을 곱해준다, 12. 이렇게 해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둘 다 어느 상황에서든 쓸 수 있다는. 그 다음 문제죠. 이거는 옷을 착용하여 외출할 수 있는 경우 단 상의는 나체도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의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네 가지가 되겠죠. 나체까지 해가지고. 합의 법칙으로 풀기에는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뭐 티셔츠를 상의로 입는 경우 이때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 네 가지로 나뉜 것 중에서 또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그럼 여기 8개. 하나에 8개씩 나오니까 8, 4, 32가 아마 정답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합의 법칙으로 푸는 것이고, 곱의 법칙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32.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부터 순열로 들어가게 되는데, 순열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팩토리얼. 팩토리얼이 뭐냐면 해당하는 경우의 인원 수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인원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와 B와 C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A와 B를 C를 줄 세우는 경우는 또 이제 분류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A, B, C, A, C, B, B, A, C, B, C, A.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CAB, CBA 이렇게 6가지가 나오죠. 이것이 그냥 팩토리얼의 개념입니다. 얘를 어떻게 곱의 법칙으로 적용을 할 거냐면 방금 한 거는 합의 법칙이죠. A가 앞에 오는 경우, B가 앞에 오는 경우, C가 앞에 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통한 세 자리가 있죠. 3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3명 중에 1명이 빠졌으니까 2명이겠죠. 마지막 1명이 나오니까 두 개를 다 곱해서 6이 나옵니다. 곱의 법칙을 사용할 때는요, 하나의 행위 이외에 그 사건이 끝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3명 중에 1명을 골라서 첫 번째 자리에 줄을 세운 다음에 3명을 줄 세우는 행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그것을 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체해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제 3팩토리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3명을 줄 세운다. 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1이 나올 때까지 하나씩 빼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이 정답으로 나와요. 팩토리얼을 사용한 개념은 이거고요. 팩토리얼을 활용한 개념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이제 퍼뮤테이션이라고 P를 사용하는 순열입니다.
직순열이라고 하거든요. 직순열은 뭐냐면은 뭐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줄 세우는 경우가 좀. 그래서 예를 들어서 npr 이렇게 돼 있으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갖고 줄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1까지 가는 게 아니고 얘가 1이면 물론 이제 1까지 얘가 뭐 n이면은 1까지 가겠죠. 요거의 개수가 이제 알게라는 것이죠. 팩토리얼은 팩토리얼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하고 알아볼까요? 하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 중 두 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를 쓰잖아요. 그러면 np가 아니라 3p2겠죠. 세 명 중에 두 명을 뽑아갖고 줄 세우는 경우.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2여서 이제 6이 답인데, 이거는 곱의 법칙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또 이제 세 자리가 아니죠. 이번에 두 명을 뽑는 거니까 두 자리를 뽑아야죠.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3명이고 뒤에 들어올 사람 2명 중에 1명이니까 그리고 곱해서 이제 6이 나올 겁니다. A, B, C, D의 4개 중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수죠. 이거는 그냥 4P3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4, 2, 8에다가 3은 24.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였어. 이게 아까 말했던 npr이죠. 그럼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전체가 r개다. 뒤에는 뭐 몰라야 된다. 뭐 n-r-1 npn은 뭘까? 0팩은 뭘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 둘 다 이제 1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OPO를 한번 봅시다. 예시로. OPO는 5명 중에서 5명을 뽑아갖고 줄을 세우는 경우잖아요. 얘는 5팩과 같아야 돼요. 아니지. 일단 5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경우입니다. 다시 OPO는 5명 중에서 5명을 뽑아갖고 나열하는 경우 수잖아요. 얘는 무조건 5팩이 일단 나와야 돼. 이거 둘이 같은 거예요, 둘이는. 그 다음에 0팩은 뭐냐? 얘는 둘 다 1이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N팩이 되겠죠? 얘는 1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순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P3, 요거 같은 경우에는 4명 중에 3명을 뽑아서 계산하는 거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이제 24가 나올 거거든요. 이걸 또 어떤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는 이제 4팩이죠. 얘를 갖다가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만 나열할 거니까 얘를 갖다가 뭐 1로 나눠줘. 얘는 1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4팩,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뺀 팩,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npr이라고 했을 때는 n팩을 분자에다 쓰고 n-r팩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여기다가 적용을 한다면 5팩 하고 5-5팩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0팩이네요. 0팩분의 5팩인데 얘의 결과값이 5팩이 나와야 되니까 0팩은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자 이렇게 돼서 얘네들은 암기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열 빈출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순열의 빈출 유형은 한 2개 정도로 나뉩니다.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되거든요.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에 넣으면 되고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앞정에다가 넣으면 돼요. 앞정에다 박으면 되는데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5명, 여자 4명 있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도록 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여여여여 남남남남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여자들을 다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여여여여를 하나의 경우의 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는 5명이죠. 그럼 지금 총 인원이 6명이 되는 겁니다. 6명을 줄 서는 경우의 수는 6팩이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자들끼리도 그 주머니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4팩을 추가로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남자 5명, 여자 4명,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서는 경우의 수예요. 이번에는 앞정에다 박아야 되는데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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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이렇게 4명을 세워두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남학생들을 끼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이거 있죠? 여기서 이제 분류도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남, 그쵸? 5명 들어갔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남자 경우에서 그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5팩, 여자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4팩. 그 다음에 여여여여 있고 남남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이때도 똑같이 5팩 4팩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여남 남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여남 남 이때도 마찬가지로 5팩 곱하기 4팩이니까 총 계산할 때는 그냥 이거 그려놓고 3가지 경우가 나오는구나. 남자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여자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이게 3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남자 5명과 여자 4명 남녀 교대로 줄 서는 경우에서요. 남녀 교대로 줄 서는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교대가 아니잖아요. 남자끼리 겹치니까. 요거 이상의 경우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5팩 곱하기 4팩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부모와 새 아이가 있어요. 부모. 부모 사이에 한 명의 아이가 오도록 줄 서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똑같이 주머니에 넣던가 뭐 이러면 됩니다. 뭐 분류를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부와 모아부 요거 2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부모와 아빠와 이제 엄마 이렇게 세워두고 여기 아이 요거를 하나의 저거로 경우의 수로 보는 거죠. 아이가 3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일단 3가지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이제 2자리가 남았잖아요. 아이 요거 전체의 경우의 수를 또 3가지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3팩 일단 여기 아이가 들어갈 경우의 수는 3개 그 다음에 3팩 또 곱하고 부모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2팩까지 곱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남자 5명, 여자 4명,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오도록 줄 서는 경우의 수. 이거는 여사건으로 풀어도 되고요. 일단 분류의 기준으로 따라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잖아요. 남자 경우의 수 있을 거고 이건 아까 여자로 표현이 됐었죠. 그러면 이제 남자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있을 거고 여자 남자가 있을 거고 여자는 안 되죠. 이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남자 줄 바꾸는 경우 5팩이고 여자 줄 바꾸는 경우 4팩이니까 요거 3가지 경우 있네. 3가지 곱해주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9팩이잖아요. 거기서 빼면 돼요. 여자만 오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죠. 7명 중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아까는 뭐 7명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했었죠. 그것은 이제 수열의 개념이고요. 이번에는 조합의 개념인데, 조합이 왜 더 뒤에 있냐? 수열 같은 경우에는 4명 중에 3명을 뽑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일단 3명에서 줄 세우는 거 자리 3개네? 4, 4, 3, 2 그래서 곱하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배 법칙으로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순열이 더 쉬워 보이는 거지.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4명 뭐 A, B, C, D가 있다. 이 중에서 일단 3명 뽑아야겠다. 분류 A 앞에 오는 경우, B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뽑고 얘네 이제 줄 세워야겠다. 이렇게. 여기서 이미 조합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고배 법칙이라는 이 방법이 있으니까 조합이 더 어려워 보이는 거고, 아까 전에 중복이 많이 나왔었죠. 막 구하기 되게 어려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 같은 경우가 더 어려운 개념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 구해야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구해야지 이거 가야지 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지 까지 해갖고 조합을 구할 겁니다. 조합을 일단 콤비네이션 C라고 이제 기호를 쓰고 7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이제 7C3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면 7P3을 통해서 저희 구할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7P3은 7명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줄 세우는 경우거든요. 하지만 경우에 이 조합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A, B, C를 뽑았다고 했을 때 순열 같은 경우에는 A, B, C, B, C, A 뭐 이런 것들 다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A, B, C, D 중에 3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뭐 2명 뽑아볼까요? 그럼 뭐 A, B를 뽑던 B, A를 뽑던 얘네들은 순열에서는 줄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건 A가 앞에 오잖아, 이건 B가 앞에 오잖아, 이렇게 해서 다른 경우의 수로 이제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조합 같은 경우에서는 어차피 A와 B를 뽑는 경우 그거밖에 존재를 하지 않잖아 라고 해서 A, B와 BA를 하나의 경우의 수로 봅니다. 그래서 중복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 중복에 해당하는 것이 얘네죠. 줄을 세우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줄을 세우는 경우를 뺄 건데, 여기 줄을 세우는 경우가 7명 중에 3명을 뽑아갖고 줄을 세우는 거니까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7C3, 뭐 6C3, 8C4, 5C2,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7C3은 35고요. 6C3이 이제 20, 8C4는 저기 70이고요. 얘는 10입니다. 얘네들을 외워야 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7C4가 나왔어요. 얘는 35예요. 왜냐면 NCR이랑 NC, N-R이랑 같거든요. 이건 또 왜 같냐? 내가 10명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명에게 선물을 줄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5명은 선물을 못 받아. 이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내가 10명 중에 5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5명이 만약에 벌칙에 걸리면 얘네 선물 안 줄게. 5명은 선물을 받겠구나. 그게 같은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C3과 7C4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C4 이런 거 나오면 35네. 왜냐면 7C3이랑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되는 거고, 뒤에 2가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5C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5, 5P2죠? 5P2에서 얘를 2팩으로 나눌 거잖아요. 2팩은 결국에 2고 얘는 5 곱하기 4니까 얘에서 하나 내린 거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C2라고 하면 7, 6에 42죠? 거기다 2를 나누니까 21이에요. 이렇게 구하면 된다. 네,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거죠. 100명 중에 98명을 뽑는 경우와 100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에서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C9와 10C1은 같을 수밖에 없다. 조합의 대칭성인데 이거는 그냥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6C1, 6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에도 A, B, C, D 1, 2, 3, 4, 5, 6 있다. 1을 뽑는 경우, 2를 뽑는 경우, 3을 뽑는 경우, 4를 뽑는 경우, 5, 6, 7, 6개. 6C2,
6시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6, 5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15. 6시 3은 아까 외웠죠? 20입니다. 6시 4 한번 볼게요. 6시 4는 6시 2랑 같으니까 얘는 15 나오죠. 15. 15죠, 이거? 6가 30에 2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6시 5 한번 보죠. 6시 5. 6시 5는 6시 1이랑 같잖아요. 그럼 얘 6이네요. 결국에 이렇게 대칭성을 이룬다, 조합이. 미석 지훈을 포함한 10명 중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기,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순열로 풀어줘야 되고요. 이 빈출 유형입니다, 이제. 그쵸? 순열을 이용해서 뽑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대표 3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조합을 사용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 내가 A, B, C, D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게. 대표 2명은 A와 B야. 대표 2명은 B와 A야. 이건 똑같은 경우에서죠. 하지만 내가 A, B, C, D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뽑을게. 회장은 A고 부회장은 B야. 회장은 B고 부회장은 A야. 이때는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순열이고 중복을 인정해서 이때는 이제 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뽑냐면 그냥 10C3 해주면 되죠. 얘는 어떻게 또 계산하냐? 10P3에다가 3팩으로 나눠준다. 10명 중 요거를 포함해서 대표 3명을 뽑는 경우라고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10명 중에 일단 2명은 민석 지훈이잖아요. 근데 대표 3명 중에도 2명이 일단 민석 지훈이 돼야 되니까 민석 지훈이 대표로 뽑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곱하기 나머지 인원은 8명이 나왔죠. 민석 지훈을 제외하고. 대표가 1명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8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8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그래서 민석지훈을 포함한 10명 중 민석지훈 중 적어도 1명을 포함하는 대표. 이거는 또 이제 분류를 사용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민석이가 뽑히는 경우, 두 번째 지훈이가 뽑히는 경우, 세 번째 민석, 지훈이 둘 다 뽑히는 경우. 원래 이렇게 하지 않고 10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민석, 지훈 둘 다 대표로 뽑히지 않는 경우를 빼갖고 이제 여사건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합의 법칙. 얘네들은 다 더해줘야겠죠. 첫 번째 민석이가 이제 뽑히는 경우는 일단 민석이가 대표로 뽑힌다는 경우의 수 하나 곱하기 나머지 인원은 적어도 민석이만 뽑혀야 되니까 일단 지훈이는 제외예요. 8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훈도 마찬가지로 이건 민석과 지훈이 그냥 바뀐 개념이잖아요. 그럼 2 곱하기 8이 2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죠. 민석, 지훈이 둘 다 뽑힌 경우는 일단 둘 다 뽑히는 경우의 수 하나 곱하기 나머지 인원은 뭐죠? 8명이니까 거기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다 더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우의 수부터 해가지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다음에 팩토리얼, 그다음에 순열, 그다음에 순열의 이 빈출 유형, 그다음에 순열의 뭐 특이 특징 같은 거, 뭐 NPN 이런 거, 그다음에 조합의 개념과 조합의 빈출 유형과 조합 외워야 될 거 이런 것까지 다 알아봤습니다.